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이수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디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60대가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음식 하나라도 가려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전 퇴직할 때쯤에서 당뇨와 고지혈증 초기 단계였었는데 방치를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뇌경색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과 과도한 흡연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모두 심하다 보니 뇌경색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은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저리 하면서 약간 마비 증상을 보이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등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노후 건강관리에 그 효과가 입증된 오디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디와 뽕잎의 효능 그리고 섭지법, 재배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는 맛은 좋지만 열매가 쉽게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서 먹기도 쉽지 않은데요. 텃밭에 두어 그루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뽕잎과 오디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도 여러 가지로 몸에 이로운 나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뽕나무 열매인 오디뿐만 아니라 뽕잎과 가지, 껍질, 뿌리 등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쓸모가 많은 나무입니다. 오디와 뽕잎에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와 뽕잎은 당의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의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와 뽕잎에 함유된 칼슘은 체내에 염분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뽕잎에는 혈압 강화 물질인 가바 성분이 녹차에 10배 들어가 있고 모세혈관 강화 물질인 루틴이 풍부하여 녹차에 3.8배, 메밀에 1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이나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디와 뽕잎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는 가히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오디나무를 손쉽게 텃밭에서 키울 수 있을지 그 방법 내지는 노하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병충해 방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오디나무는 병충해에 그렇게 취약한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디나무는 균핵병과 뽕나무이라는 조심해야 할 병충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균핵병과 뽕나무이는 특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데요. 유기농 농법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농약을 이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균핵병은 살균제 톱신M이나 구타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살포 시기는 봄에 처음 잎이 나올 때 한 번, 그리고 열흘 뒤에 다시 한번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이는 살충제 팬텀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살포 시기는 균핵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혼합해서 열흘 주기로 2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는 아주 흠뻑 살포해 주시고 나무 밑에도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디나무 병충해 방지는 이것 2번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가 열려있을 동안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거의 모든 나무에 월동 병해충 방제 조치로서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 유지제를
살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디나무에도 같이 살포해주면 좋겠습니다. 귀넥병과 뽕나무이는 한 번 발생하면 후년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심한 경우 폐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나무를 심고 나서 첫해 수영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나무도 대부분의 일수와 같이 식재 시 묘목을 60cm 정도 부위에서 커트를 하고 심으시면 됩니다. 오디나무는 엄청 빨리 자라는 일수가 되겠는데요. 첫 해에도 2m 이상 자라게 됩니다. 3개 정도 주지를 받아서 옆으로 유인을 해서 자연 개심용으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댕가지, 즉 주지를 옆으로 유인을 해주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옆으로 유인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가 중앙에 밀집해서 좋은 수영을 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디나무 전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나무는 통상 3번에 걸쳐서 전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전지는 수확 후 전지입니다. 오디나무는 6월 초중순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오디 수확 후 하단에 있는 주지만 제외하고 열매가 열렸던 모든 가지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강전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수확이 끝난 후 6월 말경 기존의 가지들을 모두 전정해주면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눈이 맺혀서 다음에 달고 품질 좋은 오디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 전지는 동계전지입니다. 어느 정도 추위가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은 동계전지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시기적으로는 2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정 시 남겨둘 가지의 개수는 10개 내외면은 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하는 전지는 결실기 전지입니다. 오디가 열리고 커가는 시기에도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크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 나온 가지들은 오디로 갈 양분들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햇빛 투과와 통풍을 방해하여 오디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뽕나무는 열매인 오디뿐만 아니라 뽕잎, 가지, 껍질, 뿌리 등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뽕나무 활용법, 즉 섭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를 생으로 먹고 잘 때는 쉽게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급냉하고자 할 때는 세척을 하지 않고 바로 밀봉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는 오디즙이나 오디잼, 오디술, 오디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디 수확 후 전정을 할 때 싱싱한 뽕잎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아주 좋은 식품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뽕잎은 영양가 높은 잎채소로 식물 중 콩 다음으로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새로 나온 부드러운 순은 뽕잎, 나물, 무침이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잎들은 줄기를 떼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말려서 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뽕잎차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데옥시노, 지리마이신 성분이 뽕잎차에 함유되어 있어서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뽕잎차는 뇌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뽕잎차에 루틴이라는 성분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뽕잎차는 저와 같은 뇌경색이나 중풍 환자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